유동규입니다. 유동규 왜 등장한 건지 여길 좀 보겠습니다. 지금 시각 오전 8시 53분을 막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오전 10시 1시간 남짓 남았어요. 네, 1시간 남짓 남았는데 뭐가 있느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자유통일당에 입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요. 이 기자회견 내용 아마도 인천 계양을에 출마 선언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일전에 전해드렸죠. 유동규 전 본부장 언론 인터뷰에서 저 인천 계양 나갑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랑 맞서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인천 계양을 출마합니다라고 오늘 공식으로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이재명은 합니다 하면서 내세운 것들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그래도 지킬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이재명 앞에서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던 거거든요. 네.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 사실 이재명 대표가 있었던 그 뭐 업적 실적이라는 거 다 내가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아마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기에서 눈길이 가는 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입니다. 자유통일당에 입당을 한다라는 거죠. 자유통일당 어떤 당이냐?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고 있는 당입니다. 전광훈 목사. 사실 이전 총선 때도 상당히 많이 좀 논란이 있었죠. 이 총선이 끝난 뒤에도 좀 논란의 한가운데 섰었던 인물입니다. 관련 목소리 좀 들어보고 올까요? 난 정치 안 합니다. 정치 안 하고 정치인들은요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종교인의 감시가 필요해요. 종교인의 감시 없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 통제가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지금 현재 홍준표 또 시장님, 황교안 전 대표님 하시는 말씀 보세요. 저게 통제되는 말입니까 저게? 그래서 정광훈 목사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처럼. 네. 정광훈 목사 그 발언이 다 논란이 됐었던 이 발언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광훈 목사 약간 뭐 기피령 비슷하게 내려지기도 했었는데 신주 대변인님. 네.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광훈 목사는 무슨 인연이 있는 걸까요? 인연이 없어도 인연은 뭐 만들어가면 또 새로운 연 아니겠습니까? 전광훈 목사가 사실 그동안 해왔던 말씀들이 네. 저희 당과는 무관한데 네. 어떻게 보면은 저 말씀들 자체가 저희 당에 굉장히 불리한 요소들로 작용을 했던 면이 있습니다. 근데 전광훈 목사도 참된 종교인이라면 좀 정치에 관심을 끊고 그 본인의 그 목회자 활동을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싶고요. 유동규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한테 속았다라는 얘기를 그동안에 쭉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일환에서 이번 선거에 출마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실체를 더 명명백백히 밝혀서 계양 주민들의 아주 진정한 선택을 요구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저는 유동규 본부장이 그 선거를 완주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계양을의 원희룡 전 장관이 공천 신청을 하셨고 어젠가요 그 면접도 보셨거든요. 면접을 보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맞설 수 있는 것은 그 국토교통부 장관을 하면서 성남시의 뭐 그런 토착 비리를 아주 다 알고 계시는 원희룡 전 장관이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은 아마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선거 내내 이재명 대표의 실체를 밝히고 이재명 대표가 하는 공약들이나 발언들에 대한 그 진실을 국민들께 알리면서 최종적으로는 선거 후보 등록 후보로서의 그 직을 포기하는 것. 그러니까 뭐 저희 당 원희룡 후보를 지지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선거에 끝까지 남아있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원희룡 전 장관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완주는 안 할 거다라고 지금 전망을 내놓으셨는데 실제로 민주당에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원희룡 전 장관의 가장 큰 장애물일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고 오시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원희룡 전 장관에게 큰 장애물이 생겼다. 본인에게. 왜? 아니 안 그래도 거기 계셨던 당협위원장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지금 안 그래도 부족한 표가 더 부족해지게 생겼는데 유동규 그 전 본부장이 와가지고 막 존재감을 인지도를 막 올리면 원희룡 그 장관은 자기 표를 갉아먹는 거거든요. 네. 지금 얘기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나오면 원희룡 전 장관의 표를 깎아먹지 않게 갉아먹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이
가장 큰 장애물을 지금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사실 또 원희룡 전 장관 생일이기도 한데 생일날 선물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입당 및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상황이 또 되기도 했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이건 원희룡 전 장관한테 복병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겉만 보는 거죠. 단순한 셈법만. 그러니까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 얘기하면 당연히 보수 진영 사람이 둘이 온다 그러면은 표 갉아먹을 것이다. 네. 그건 사실 또 어찌 보면 희망회로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만일 개항을 해서 이번 대전이 펼쳐지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지금 그 자기의 그 대장동 의혹으로 해서 사법적 재판을 받고 있는 거와 별도로 네. 개항을 해서는 정치적 재판을 받는 과정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원희룡 전 장관이 누굽니까? 대장동 1타 강사 아닙니까? 그리고 네. 대장동 사업에 수족을 했던 사람이 나와서 양심 선언하고 지금 이재명의 실체를 모든 걸 까발리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법정에서 하지 못할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 저는 정치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심판받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그 판단은 오롯이 유권자들이 하겠지만 유동규 본부장이 그런 역할, 그런 어떤 이재명의 실체를 까발리는,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들까지 다 꺼내놓는다면은 네. 저는 이게 만일 오히려 반이재명 전선의 프레이밍이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만일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금 우리 신조 대변인 얘기처럼 마지막에 뭐 후보 단일화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네. 뭐 선택적 지지를 선언한다 그러면은 선거의 구도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는 더 유권자들이 대장동 심판이라는 정치적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어서 민주당의 희망과 바람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최수영 의원님도 그렇고 신조 대변인도 그렇고 두 분은 다 일단 완주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데 좀 찍으셨어요. 근데 완주를 안 하고 이 원희룡 전 장관을 지지를 한다 그러면 뭐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한테 더 큰 뭐 힘이 실어질 수 있는 건데 반대로 예상과 다르게 쭉 끝까지 간다고 하면 그럼 또 복병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차재현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끝까지 갈까요? 안 갈까요? 글쎄요.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아마 완주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드신 생각이에요? 예, 지금 들었습니다. 지금 들었는데 사실 지금 정강훈 목사 입장에서는 보면 일종의 꽃놀이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을 내세워서 네. 사실 이렇게 이 출마시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자유통일당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그 카드고 또 본인이 가장 일종의 정치적 소명처럼 생각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를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충실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 유동규 본부장이 중도에 사퇴해버릴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일종의 대장동 비리를 아주 강하게 공격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설사 이긴다 하더라도 상처뿐인 영광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도 만들 수 있고 또 하기에 따라서는 원희룡 전 장관에게 그러니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양새가 되면 또 원희룡 전 장관이 이길 경우도 아마 정강훈 목사 입장에서는 아마 자신의 정치적 성과로 가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원희룡 전 장관이 장관 퇴임하기 전인가요? 공교롭게 경주 가서 정강훈 목사에게 인사를 했니만이 이런 논란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네. 이 빅픽처가 그랬을 때부터 만들어진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변수는요. 제가 네.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 끝까지 출마할 것이냐. 여전히 변수는 남아있다.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엄청난 변수네요. 상수가 예. 있냐 없냐 얘기네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마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불출마를 할 수도 있는 네. 그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여건에서 어떻게 정강훈 목사까지 다 포함해서 자신을 이 압박이 오는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빙그레 웃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나는 여기 안 갈 건데 라고 할 경우에는 닥쳐 또 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건 제 내피셜이긴 합니다만. 네. 장은미 변호사님. 지금 이재명 대표가 빙그레 웃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 안 갈 건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지금 출마 의지를 굉장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은 봐야 될 것 같고요. 유동규 씨 이번 총선 희화하고 있고 저는 더 큰 문제는 개항을 유권자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잡으러 간다? 유권자들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이런 정치에 유권자들이 심판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원희룡 전 장관을 지지를 하든 하지 않든 결국에는 여권에 부담이 되는 카드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에는 여권에 부담이 되는 카드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또 드는 생각이 최수영 교수님, 최수영 의원님. 사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막판에
뭐 후보 단일화나 아니면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좀 도와달라라고 원희룡 전 장관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게 좀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이른바 그렇죠. 갑을 관계가 네. 형성이 될 수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예전에 정광훈 목사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뭔가 그걸 빌미로 좀 더 뭐 큰 거를 얘기를 한다던가 뭘 다른 걸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글쎄 뭐 정치가 사실은 타협과 이제 조정의 영역이니까 네. 당연히 이쪽에 뭐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뭐 요구를 들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네. 이렇게 저는 표면적으로 할 것 같아요. 자, 전 목사님도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는 거 막아야죠. 그러면 개항을 해서 낙선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반이재명 전선을 위해서 유동규 본부장을 일단 드랍을 시켜주십시오. 네. 라고 하는 명분이 일단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정치적 명분은 또 전광훈 목사가 어떤 걸 더 요구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건 차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지고 말하자면 전광훈 목사가 어떤 딜을 공개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의 개항을 낙선이 목적이라 그러면 반 이재명 전선을 구축하자라는 쪽으로 저는 핵심적으로 서로 타협 조정을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희가 뭐 정광훈 목사가 뭐 일전에 뭐 딜을 했다 안 했다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다만 일전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다른 또 피치보다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는 건 아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이 질문을 드린 거라는 점 분명하게 좀 밝혀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